다음 시간 수업은 아마 급수 문제풀이만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어디까지 해볼지 결정을 한번 좀 해봅시다. 자,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무한합이에요. 그렇죠? 이 결과는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명확한데 이제 활용 파트가 되게 내용도 조금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조금 들어있고, 그 다음에 활용 파트가 워낙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어. 그래프하고 도형 쪽이.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해봅시다. 등비수열 AN이 있을 때 AN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 R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항이죠. 그리고 그거를 무한히 더하려고 해요. 따라서 이제 등비급수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AR에 n-1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이제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수렴 발산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 건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눕시다. 어떻게 나누냐면 첫째 항이 말도 안 되는 경우죠. 0인 경우. 그 다음에 첫째 항이 0이 아닌 경우. 첫째 항이 0이면 공비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렴이에요. 수렴. 왜냐하면 등비수열이라는 건 곱해서 얻은 수열인데 0에다 곱했으니까 어떤 값을 곱해도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열이 돼요. 이런 수열은 다루지는 않아요. 다루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기억, 니은, 디귿에 나오기 시작해요. 합답형 문제, 참거짓이냐의 문제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요? 만약에 등비수열 이렇게 주고 공비의 범위가 뭐보다 클 경우에는 발산한다. 근데 A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럼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A가 0이 아닌 경우라고 해야 될 텐데, 이제 0이 아닐 경우에는 공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공비가 1인 경우 또는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자, 여기가 A는 0이 아니고 얘가 1이면 그냥 A가 되겠죠. 수열의 극한. 맞아요? 마이너스 1이면 왔다 갔다 하죠. 어쨌든 간에 둘 다 0은 아니죠. 둘 다 0은 아니에요.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이죠. 그래서 발산한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냥 미리 그냥 다뤄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부분합을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나올 텐데, 부분합은. 네,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일부러 조금 나눠봤어요. 그랬죠? 자, 그러면 등비급수는 두 가지 형태를 갖겠죠. 구간을 나눠야죠.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실제로 항상 4개로 나눴잖아, 그지? 공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구간을 나눕니다. 공비의 구간을 몇 개로? 기본적으로 4개 정도로 나누시면 돼요. 1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가 하나, 또 사이가 2개, 1인 경우 하나, 마이너스 1인 경우 하나. 맞아요? 기억나죠?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공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등비수열은 항상 4개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해봤더니 얘가 1보다 크면 얘가 무한대로 가죠? 그쵸?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커지잖아, 그치? 물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하여튼 발산해. 밑에는 더 이상 발산할 것도 없잖아, 그치? 얘만 발산해 가기 때문에 그냥 발산해요. 그래서 얘는 발산할 거고, (1보다) 작은 경우에 n제곱을 하면 할수록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점점점 값이 작아져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갈 거예요. 0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남는 값이 1-r분의 a로 수렴해요. 요 케이스가 제일 중요한 케이스예요. 우리는 수렴을 제일 중요하게 보니까. 요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럼 굳이 넓게 봐서 수렴하는 케이스를 본다면 첫째 항이 0인 경우와 공비가 마이너스가 1, 그러니까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a가 0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예요. 이것도 비교해 봐야죠. 다시 한번 선생님 비교를 2번 써주는 거예요. 이거 배울 때 한 번, 이거 배울 때.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은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열의 극한과 급수의 차이를 자꾸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이때는 a가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도 수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건 사실은 a가 0인 경우가 아니라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이 경우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의 결과값, 는 1-r분의 a입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는 거예요. 종이죠? 정우는 필기 제대로 안 해도 공부 안 하는 거고. 아니, 너
그래서 뭐 예제 중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이런 수열이 있어. 이걸 무한히 더한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그냥 좀 한번 보죠. 첫째 항은 얼마죠? 첫째 항은 1이죠? 공비는 얼마예요? 얼마를 곱해서 다음으로 넘어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아요? 따라서 그냥 이거는 이제부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좀 외워놓으라는 거 있죠? 2라는 숫자는 2분의 1분의 1과도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네요. 위아래 곱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쉽죠?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구할 수 있네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의 n제곱에 대해서 계산하세요. 이런 거. 등비급수죠? 공비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예요? 4분의 1 첫째 항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4분의 1 여기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분모 지워서 3분의 1 이렇게 그냥 바로 풀 수도 있네요. 뭐 이런 문제도 가능하겠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x의 n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공비는 로그 x죠? 수렴할 그러니까 수렴 조건의 문제군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로그 x가 공비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지. 정우 눈 괜찮아? 씻고 올래? 씻고 1보다는 작아야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가 10이니까 10분의 1일 거고 1이 되려면 10이 되겠죠? 10이 되면 10, 11 되죠. 그러니까 그거보단 작고 이거보단 커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낼 수도 있어요.
이건 예제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크게 두 가지 정도 풀어봅시다. 예제로. 그렇죠. 여러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돼요? 요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처럼 뭐 최고창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제 발산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발산하는 케이스, 즉 다시 말해서 이 수열의 극한이 0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발산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0이 되면 무조건 이제 수렴을 할 수는 있어요. 수렴을 할 수 있어서 영이 안 되거나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바로 발산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최대한 천천히 하는데 안 되네.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5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합을 계산하는 연습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알았죠? 리미트 시그마 k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r분의 a 공비가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1-r분의 a로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1-r분의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나오죠? 5분의 2 이렇게 나오고 1-5분의 3의 첫째 항 5분의 3 이렇게 나와서 들어오세요. 엄청 천천히 했어요. 엄청 천천히 나왔어요.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쪼개서 이렇게 두 개의 등비 수열로 등비 급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분모 같으니까 분모는 이제 다 지울 거고 분자만 계산하면 되죠. 3분의 2, 2분의 3 이렇게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 쓰시면 되겠네요. 자, 또 이런 형태의 문제도 가능해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합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등비급수로 빨리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극한을 보내는 형태를 취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부분합은 선생님이 이제 계산 안 해도 등비급수에 한해서 부분합은 계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가 3n제곱분의 요거는 계산해야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은 2-1분의 그러니까 r-1분의 첫째 항 1, 2의 항의 개수 여기가 0제곱부터니까 n개죠. 항의 개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가 아주 간단하게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준 문제네요. 이게 좀 복잡해서 분수가 있거나 그럼 앞에다 끄집어내서 쓰셔야 돼요. 그럼 이 위에 문제랑 되게 똑같아지죠. 위에 문제랑 똑같아져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앞에는 3분의 2의 n제곱이고
뒤에는 3분의 1의 n제곱이 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겠네요. 합을 알려주고 공비를 알려주고 첫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죠? 합을 알려주고 첫째 항을 알려주고 공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결국은 이런 문제예요. 합을 알려주고 이 식으로 해서 푸세요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 알려주면 요거 알려주고 요거 알려주면 요거 구할 수 있고, 요거 알려주고 요거 알려주면 요거 구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그냥 세트로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공비의 조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여기 1 안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얘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등비급수의 활용의 첫 번째는 이제 순환소수. 순환소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죠. 중학교 때도 계산하고 막 그랬었죠. 맞아요? x라고 놓고 10배에서 뭐 빼고 뭐 이런 거 기억나요? 0.2 뭐 이런 거. x라고 놓고 빼서 뭐 이런 거. 끝. 이거 좀 그러네. 예제 1번 0.2 이런 거. 그러면 0.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제 우리는 계산의 결과도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x라고 놓고 10배 해가지고 빼서 나눠주면 결국 뭐 9분의 2가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값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무한급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0.2 이런 값은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2 더하기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2하고 요거 다음에 22, 222, 22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쪼개낼 수 있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랑 단위로. 이 쪼개는 방법은 규칙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만들어내는 거고, 이건 이제 분명히 배운 우리가 등비급수의 활용이니까 얘는 첫째 항이 0.29, 공비가 10분의 1, 0.1 뭐 어떻게든 상관없네요. 0.1이니까 따라서 이 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분모가 0.9분의 0.2니까 양쪽 10 곱하면 9분의 2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0.234 이렇게 해봅시다. 더 많아도 상관은 없는데 요 정도 순환소수로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얘도 이제 규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는 0.234, 34, 34만 반복되는 거죠. 기억나나요? 중학교 때 순환소수 요 점에서 점까지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990분의 234에서 요거 점이 없는 2를 빼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게 중학교 때 계산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쭉 늘려 쓰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0, 첫 번째 자리까지만 일단 쓰고, 근데 얘는 규칙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에요. 맞죠? 여기 3, 4, 3, 4가 반복되는 거지 2가 반복되는 애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0.2는 그냥 빼서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들어가는 0.34 더하기, 그 다음에 3, 4가 또 나와야 되니까 0.0034 더하기 0.000034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맞죠? 0.2는 얼마예요? 뭐 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100으로 합시다. 여기서 여기 곱해지려면 100분의 1이 곱해지는 거지? 100분의 1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r분의 1-r분의 100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첫째 항이 100분의 3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쁜 계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5분의 1 더하기 99분의 34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계산이랑 똑같은 답이 나오긴 해요. 1000으로 맞추면 되니까 990으로 맞추시면 돼요. 여기다가 10 곱해서 990 만들고 얘도 10 하면 10분의 2니까 거기다 99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딱 답이 나오겠죠. 계산이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0. 고마워요. 034죠? 그럼 여기가 하나씩 더 들어가네요. 0.0034 맞죠? 땡큐. 근데 선생님 어디가 뭔가가 좀 허술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이 1000분의 34네요. 땡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100분의 99니까 990분의 34가 되네요. 맞나요? 1000분의 10 돼서 1000분의 10, 10이 나오니까 1000분의 10 1000분의 10분의 99분의 100분의 99 1000분의 990 1000 지워지고 990분의 34 오케이. 그치? 이렇게 하면 되나?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계산 다시 좀 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도형에서 써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 요즘에도 이제 미적분에서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모의고사에서 몇 번 나왔고 그런데 수능에서는 안 나왔어요. 9월도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수능에서 안 나와서 안 나올 가능성도 이제 좀 생기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자주 나왔던 거라 그래서 문제도 대단히 많고 중요한 문제죠. 30문제 중에서 하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도형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도형은 반복적인 도형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선생님처럼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을
정해요. 저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합시다. 닮은 비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K 이거. 야. 그럼 넓이 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대 K제곱이 돼요. 부피 비는 1대 K 세제곱이죠. 세제곱. 세제곱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은 정해요. 이건 너무 명확해. 정한다. 그 대신 내가 이걸 첫째 도형, 이걸 두 번째 도형으로 볼 거야 라고 약속을 생각을 딱 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같은 대응하는 부분의 닮은 비를 구한다. 요 닮은 비 구하는 게 사실 예전에 어려웠던 문제도 있어요. 세 번째로 뭐 하냐면 길이면 1대 K, 넓이면 1대 K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늘어나는, 말이 좀 어려워도 그냥 좀 일단 써놓고 선생님이랑 좀 따져봅시다. 도형의 개수를 n이라고 합시다. 처음에 하나 그렸는데 그 다음엔 두 개를 그렸어. 그 다음엔 각각 하나씩 두 개를 그려서 네 개가 됐어. 이렇게. 알겠죠? 그럼 몇 배 늘어나는지 도형의 개수를 n배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드디어 공비가 구해져요. 그래서 공비는 kn 또는 k제곱 n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을 구하세요. 물론 첫째 항을 먼저 구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순서를 잡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걸 이제 프랙탈 도형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냥 뭐 우리는 그냥 합시다. 원이 나오면 중심하고 접점, 중심하고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고 삼각형이 나오거나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피타고라스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원의 중심, 반지름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원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서 뭐 무게중심이라든가 뭐 외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도형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게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긴 할게요. 이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면 이제 이런 문제예요. 어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얘를 4등분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 이 넓이를 A1이라고 합시다. S1, 뭐 A1 전혀 상관없죠. S1이라고 합시다. 이 넓이를. 그 다음에 이 위에다 대부분 다 바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된 거에서 또 4등분을 해요. 하나를 택해서 이쪽 대각선. 그 다음에 얘를 또 여기 넓이를 이렇게 칠해서 요거랑 요거랑 여기를 S2라고 합시다. 여기를 S2. 여기를 S2.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시그마 SN,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좀 간단한 문제예요. 자, 이 도형을 첫 번째 도형으로 봤어, 나는. 처음 도형. 두 번째 도형을 이걸로 봐도 되고 뭐로 봐도 되는데 나는 여기 색칠했으니까 이 도형을 두 번째 도형으로 봅시다. 이렇게 보는 거. 됐어요? 이 큰 거를 첫 번째 도형으로 보고 두 번째 도형을 이 작은 사각형, 정사각형을 두 번째 도형으로 봤어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의 대각선과 이거의 대각선을 비교해도 되고 이거의 변과 이거의 변을 비교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딜 비교하게 될지는 몰라요. 이 도형은 그래도 변의 길이를 비교하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여기를 비교해서 닮은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도형을 1로 놨을 때 그러니까 1로 놨을 때 그 다음 도형의 길이는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1대 2분의 1이 닮은 비가 구해져요. 자, 질문이 길이야 넓이야? 넓이 구하는 거지.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1대 2분의 1이면 1대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요? 자, 봐.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도형이에요. 여기 4개 칠하고 여기 칠한 것까지가 첫 번째 도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사실 얘가 두 번째 도형인 거야. 얘를 똑같은 작업을 할 거니까. 근데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이걸 그냥 두 번째 도형으로 본 거죠? 맞아요? 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여기다 그냥 그릴까요? 처음에는 이걸 칠해.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칠해져 있는 도형에다가 여기 양쪽에 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엔 어디를 선택해? 여기 양쪽에 두 개를 또 쪼개가지고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냈다고 쳐봐. 그럼 봐. 여기서 처음에서 두 번째 갈 때 여기랑 여기가 선택됐으니까 몇 배가 늘어난 거야? 처음에 도형은 하나짜리였는데 두 번째 도형은 몇 개로 됐어? 얘랑 두 개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가 n이 2인 경우예요. 도형이 늘어나는 도형의 개수가. 근데 얘는 지금 몇 개 늘어났어? 그냥 여기 하나면 여기도 하나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칠하고 요거 하나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 갈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n이 1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n이 2니까 여기엔 4분의 1에다 2를 곱했어야 되고 여긴 n이 1이니까 그냥 공비가 얼마가 돼요?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4분의 1에다 n을 곱해서 공비가 공비는 4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았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첫째 항 구하라고. 이걸 첫째 항이라고 놨죠? 만약에 이걸 첫째 항이라고 놨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지금 생략하고 너부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문제를 보면 돼요. 이게 첫째 항이에요. 첫째 항은 2분의 1, 2분의 1 되니까 얼마예요? 4분의 1. 그래서 A는 4분의 1. 쉽죠? S는 어떻게 구해요?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4분의 3, 3분의 1 이렇게 그냥 답을 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더 가봅시다. 하나만 더. OP의 길이가 1, 이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되고 다음과 같이야. PN의 어떤 점에 가까워지나요? 이렇게. 그리고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P1이에요. 요렇게 여기가 오고, 그 다음 P2는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P3는 여기에 있고, P4는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푼다? 이런 문제들은, 이런 좌표상의 문제들은 X축과 Y축을 따로 푸는 거예요. 따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한번 X 먼저 해봅시다. X는 이렇게. 처음에 어디야? 얼마큼이야? 보자.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 자 보자. 처음은 여기 길이가 얼마래? 여기 1이래. OP1은. 그러니까 1이에요. 1. 그래서 1 더 여기서 더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X는 요거하고 얘네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얘하고, 그치? 맞아요? 그래서 X는 얼마냐면 1 더하기 3분의 2는 영향을 안 끼쳤지. 그 다음에 3분의 2가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9분의 4.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는 3분의 1 더하기 9분의 4를 빼줘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엔 더해지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x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y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는 x도 왔다 갔다 하고 y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얘처럼 계속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그냥 부호로 써주시면 돼요. 1에서 3분의 2는 영향을 안 끼쳤고, 거기 3분의 2에 3분의 2가 곱해진 9분의 4만큼은 앞으로 갔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y 값은 어떻게 돼요? 이건 결과는 금방 나올 것 같으니까. y는 요만큼이 3분의 2죠? 여긴 영향이 전혀 없었고 3분의 2로 줄어든 게 y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에 3분의 2가 곱해진, 즉 9분의 3만큼은 9분의 4는 영향을 안 주죠? 근데 거기에 또 3분의 2가 곱해진 값은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2에 9분의 4가 곱해진 값만큼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건 그래도 문제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아니면 몇 개만 딱 써놓으면, 이건 뭐 좋죠. 이런 1-r분의 1-9분의 4에 첫째 항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r분의 1-9분의 4에 첫째 항 3분의 2 이렇게 그냥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는 5분의 9가 나올 거고, 얘는 9분의 5분의 3분의 2니까 5분의 6 나오네요. 그쵸? 어디가 안 돼? y가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는 9분의 4하고 있어. 이게 지금 3분의 2잖아. 얘가 3분의 2일 거고, 얘가 1일 거고,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는 3분의 2에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제곱이지. 요 길이. 그지? 그 다음은 3분의 2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고, 이 길이에 3분의 2가 또 되는 거니까 3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3분의 2,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3분의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9분의 4만큼, 3분의 2, 3분의 2니까 9분의 4만큼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에요. 세제곱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결국 공비는 얼마야? 똑같아. 9분의 4. 두 칸 가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상의 문제는 x값 따로 y값 따로 구하시면 되고요. 비스듬히 가더라도 상관없어. 비스듬히 가더라도 x에 영향을 주는 부분과 y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나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x 따로 y 따로. 앞으로 가면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공비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아셨어요?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린 도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도형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 좌표상의 문제는 x 따로 y 따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접근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질문 있나요?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